여러분은 환경, 생태와 같은 단어들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과 같은 현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최재천 박사의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 라는 책을 읽은 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책을 통해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는 환경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간단하지만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2023년 5월 18일 세계기상기구에서는 2027년경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도씨에 달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1.5도씨, 정말 별거 아닌 온도 상승폭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고 해수면을 상승하는 등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진환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기후의 재난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엄청난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승폭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3년 5월 18일에 처음 알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시간에 환경에 관한 문제를 처음 배울 때부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시간까지 우리는 지구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인식하였고 배웠지만 지구온난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 지구온난화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과연 세계의 무관심이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낳았을까요? 아니요, 세계는 기후변화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전 세계 각국이 최대로 많이 합의하는 최초의 기후 합의인 파리 협정이 파리에서 체결되게 됩니다. 이 파리 협정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이 1.5도씨를 넘는 건 그리 머지않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부터 현재까지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지만 항상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재천 박사의 어떤 한 책을 읽으며 저는 이 물음에 대한 일말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네. 그 최재천 박사님의 책은 바로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국어시간 생태시 연기 활동을 통해 처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김선우 신해방, 정현종 들판이 적막하다 등의 시들을 배우며 시인이 시에 남긴 경고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연계 활동의 책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건 조화와 호모 심비우스였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간 유행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를 기억하시나요? 최재천 박사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이 인간이 자연과의 공존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자연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관계로 가려 함으로써 기인되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 감염성 질병의 원인 중 하나인 박쥐의 경우 지구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간이 많이 거주하는 온대기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바이러스 전파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배우면서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를 깨뜨렸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피해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피해까지 야기했음을 알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상호 불가침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생태시 중에 하나로 언급했던 정현종의 들판이 적막하다에서도 화자는 생태계의 조화가 깨져버린 현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깨져버린 현실에 대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생태시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책을 연계하는 활동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에는 지구에게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그 피해는 인간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깨버린 조화, 이제는 인간이 재건할 때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 조화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생태계와의 조화를 다시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재천 박사는 이 해결책으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신비우스로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호모 신비우스, 이 단어에 대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호모 신비우스란 공생하는 인간, 지구를 다른 생명과 공유하는 것 또는 인간 기조의 혁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호모 신비우스라는 말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나무와 풀, 풀벌레 같은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막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동물 실험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동물들, 잘려나가는 나무, 그리고 조화가 깨져버린 생태계. 인간의 첨단 문명 발전 기저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호모 신비우스적인 자세로 되돌릴 수 있다고 최재천 박사는 역설하는데요. 우리의 개인의 행동 변화 하나하나가 호모 신비우스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최재천 박사는 지구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구의 희망을 제시한 것은 비단 최재천 박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유명한 저서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랩걸을 집필한 미국의 과학자 호프 자랑 교수는 그녀의 저서인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에서 우리의 행동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에 지구의 풍요를 재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겠다라는 사실만 알고 가실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 갖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이 강연장을 나가는 순간 조화니 호모 신비우스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지구의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이며 결국에는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이 인류를 호모 신비우스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개인의 행동 방안 3가지와 국가의 행동 방안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인의 행동 방안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학급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도 청소를 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복도 청소를 할 때마다 그냥 복도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기 혹은 분리수거 제대로 하기 등만 해도 일상생활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가치가 깃들 것입니다. ESG 기업의 제품을 산다거나 환경 파괴의 실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가치로운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파괴의 실상과 행동 방안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최재천 박사의 책을 읽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TEDx 강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TEDx 강연처럼 큰 강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주변 친구들에게 요새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대 라는 사실들만 전달하더라도 여러분의 작은 행동 변화는 생태적 전환이라는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인류를 호모 신비우스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만약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진로로 가지고 있다면 친환경적인 정책을 발의하거나 지자체를 환경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또 연구원이 꿈이신 분이라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나 동물실험 대체 기술과 같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류를 호모 신비우스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 기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환경 파괴의 실상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경영 컨설턴트가 꿈인 분이시라면 기업에게 ESG 경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힘써준다면 정말 이상적인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행동 방안도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행동 방안은 국민과 ESG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녹색 생활 실천, 탄소 중립 포인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이냐면 뭔가 무공해차를 대여한다거나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의 녹색 생활을 실천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어서 나중에 일부 기업한테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여러분들도 이 제도가 굉장히 생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렇게 소비자의 환경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고안하고 또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금전적인 지원을 준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친환경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정부는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 법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약 2억 7천만 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엄청난 난제에 처했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에는 경제적 부담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KDI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60년간, 그리고 독일은 1990년부터 55년간, 미국은 43년간 탄소 중립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2년이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기간 동안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계적 자료로 봤을 때도 기업에게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사실에 대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시로 22년 1월에 환경부가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친환경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펴서 거기에 4천억 원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 대한 지원 정책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친환경적 전환을 이루게 하는 국가 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전환을 이루게 하는 산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술들은 친환경적인 발전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석 연료 중 가장 가치 연수가 긴 석탄이 114년 후에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도 우리 이 미래 인류의 에너지 사용량을 위해서도 좀 필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산업 분야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인류를 환경적 전환을 이루게 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지구, 미래의 지구, 미래 후손들의 지구를 위하여 우리와 정부 모두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이 1.5도씨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생태적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동 변화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합쳐진다면 지구는 다시 풍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환경, 생태와 같은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제 강연을 들은 이 지금에는 환경 파괴의 실상과 함께 조화, 공존, 호모 신비우스 같이 인류가 취해야 할 방향성과 그리고 행동 방안에 대해 상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